광주는 현행대로 8석, 전남은 한 석 기준 10석으로 4.13 총선 선거구가 확정됐습니다. 더민주 현역 컷오프 명단이 확정되면서 지역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가 중고교 교복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10곳 가운데 1곳꼴로 신학기의 교복 착용이 차질을 빚게 됐는데 교복을 물려입는 나눔장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어온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원안에 가까운 지하 건설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적 관람객이 100만 명을 넘어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이번 봄에 시민들에게 문을 활짝 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3 총선을 50일 앞두고 광주는 현행대로 8석, 전남은 한 석 기준 10석으로 선거구가 확정됐습니다. 더민주 현역 컷오프 명단이 확정되면서 지역 정치권도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신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행대로 국회의원 8석이 유지된 광주. 관심은 인구 안산 14만 명에 미달하는 동구 선거구가 남구와 북구 중 어느 쪽으로 합쳐지냐는 겁니다. 우선은 동구와 남구를 합쳐 동남갑과 동남을로 조정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남구의 어느 동을 분할할지가 관심입니다. 11석에서 한 석이 줄어드는 전남의 경우 큰 폭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자흥, 강진, 영암과 무안, 신안, 고흥, 보성 등 3곳. 자흥, 강진, 영암 선거구를 분리해서 인근 선거구와 통합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구 하향선에 미달하는 3개 지역을 통폐합해서 2개 지역으로 이렇게 합하는 그런 모양을 띌 겁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주변 지역에 약간의 변동이 광주 전남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에 대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현역 평가 하위 20% 명단이 확정된 가운데 컷오프 명단이 발표될 경우 해당 의원의 반발과 추가 탈당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경선과 본선 구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국민의당으로 이적한 지역 현역 의원 역시 컷오프 명단에 포함됐을 경우 당내 공천에 악영향이 우려돼 국민의당 또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선거구가 어떻게 정해지고 컷오프 명단에 누가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지역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서구 선거구에서는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들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어떤 후보들이 본선에서 맞대결할지도 관심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울 선거구는 현역 의원이 당대표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가 서구울 출마를 예정한 가운데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김하중 교수와 김한길 계인 김정현 대변인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천 대표를 의식한 탓인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 신청자가 없었고 그래서 누구를 전략 공천할지가 관심거리입니다.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전 시의원이 다시 한번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서는 예선전이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혜자 현 의원과 4년 전 전략 공천에 눈물을 흘렸던 송갑석 예비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판검사 출신의 영입 인사인 송기석, 이건태 예비 후보와 MB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정용화 예비 후보, 국민회의 출신의 김재두 대변인이 사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심판구 광주시당 위원장과 양병현 상지대 교수가 경쟁하고 있고 정의당에서는 장화동 예비 후보가 출마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야당의 후보 공천이 본격화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치연합을 다시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정권 교체를 하려면 총선 승리가 필수적인데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현상 유지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또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과 아시아 국가폭력 치유센터 건립 등 호남 4대 분야 20개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갑자기 중고등학교 교복 착용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교복 제작업체가 생산을 하지 못하면서 광주 전남 지역 중고등학교 10곳 가운데 1곳꼴로 신학기 교복 착용이 차질을 빚게 생겼습니다. 정효욱 기자입니다. 교복을 입는 이 학교는 신학기를 앞두고 350명의 신입생들에게 교복 대신 평상복 등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학에 맞춰 교복이 제때 납품되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대형 교복 제작업체가 공단 폐쇄로 인해 납품 기한을 맞추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납품 기한을 얘기는 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재생산해서 제품을 납품하겠다. 같은 교복 업체와 계약한 또 다른 학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교는 작년에 교복을 새로 바꾸면서 교복 물려받기도 어려워 납품이 조기에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교복이 풀세트로 납품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교복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납품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교복의 납품 차질이 우려되는 중고등학교는 광주에서 24곳, 전남에서 42곳 등 총 66개 학교에 이릅니다. 이는 광주 전남의 교복 착용학교 10곳 가운데 한 개꼴입니다. 납품 시기를 조정하고 교복 착용 시기를 조절을 해가지고 학부모나 학생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로 계약을 코앞에 둔 일선 학교가 애먼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입학 시기는 지났지만 아이들 교복이 작아져 걱정인 학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또 여분의 교복을 구매하고 싶은데 새 옷을 사기엔 부담인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새학기에 맞춰 중고 교복을 나누는 교복 나눔 장터들이 인기라고 했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아들을 둔 신명숙 씨. 부쩍 성장한 아들의 몸에 맞는 교복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 교복 나눔 장터를 찾았습니다. 깨끗하고 품질 좋은 교복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비교하고 따져보는 손길이 바쁩니다. 다시 옷을 구입하기도 조금 경제적으로 좀 부담도 되고 해서 사이즈 맞는 옷 구입하려고 왔어요. 네. 교복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 보니 닳거나 아이들 몸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새 교복을 구매하는 것이 학부모들에게는 부담입니다. 기존의 교복을 세탁해도 이를 대체할 여분의 옷이 필요합니다. 교복 장터를 찾는 학부모들이 매년 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브라우스 같은 거는 한 개씩만 구입하고 이런 데 와가지고 깨끗한 거 있으면 같이 나눠 입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부모들의 수요가 늘자 각 지자체들도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중고 교복 장터를 열어 필요한 사람들끼리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복을 판매해 얻은 수익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나 사회공헌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작년에는 한 107만 원, 올해는 모르겠어요. 얼마 정도 나올지. 그래도 참 보람 있어요. 힘은 들어도. 가정과 사회를 모두 만족시키는 선순환 속에 교복 나눔 장터는 갈수록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시가 원안에 가까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얻었습니다. 윤장영 광주시장은 오늘 조영표 시의회 의장 등을 만나 41.9km 구간 대부분을 지하로 건설하되 지장물이 없는 9.5km 구간은 최대한 얕게 판 뒤 덮개를 씌우는 방식으로 2호선을 건설하겠다고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도시철도 2호선 원점 재검토를 위한 시민회의를 결성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이후 첫 봄을 맞아 시민들에게 문을 활짝 열기로 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에게 전시 공연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시설 대관 사업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문화 자료를 모아놓은 전시실에 평일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6달 만에 누적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주가 마을은 문화의 도시인데 문화적인 것이 많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생겨서 좋고 한번 잘 둘러볼 생각이에요. 개관 이후 첫 봄을 맞는 문화전당의 목표는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먼저 다음 달 26일부터 4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예술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봄마당 축제를 엽니다. 축제가 열리는 6주 동안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지고 문화상품을 사고 파는 벼룩시장도 열립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공모 사업과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연중 운영됩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국제예술기관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역, 전남 광주 지역에서 확고한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대관 사업도 시작됩니다.
전당 자체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없는 기간엔 공연장과 야외 광장 등을 기업이나 단체에 대관할 예정입니다. 홍보 기간인 4월 한 달 동안은 전기 요금 등의 실비만 부담하면 누구나 전당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 수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 전당은 또 올해 열리는 아셈 문화장관회의와 광주 비엔날레를 적극 활용해 세계 문화예술인들에게 전당의 존재를 각인시킨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들어보셨습니까?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전국의 영화관이나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날인데요. 이번 달은 24일이고요. 다음 달의 경우 30일에 해당됩니다. 광주에서는 영화관 13곳, 공연장 2곳, 박물관과 미술관 11곳 등 총 34곳에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서는 평소 9,000원 정도 하는 영화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5,000원에 볼 수 있고요. 광주시립미술관은 저녁 8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시행된 지 2년,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고요. 관람을 해본 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가족, 친구와 함께 알뜰하게 문화활동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실태를 2년여의 행정소송 끝에 밝혀낸 광주 MBC 보도가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는 인권보도상 수상작에 선정됐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기획 취재한 해당 보도는 수사기관의 감찰 자료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적으로 확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관은 불법 다이어트 한약 등을 제조하거나 유통시킨 한약국 등 8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적발된 광주 동구의 모 한약국은 지난 2009년부터 무허가업소에서 제조한 불법 다이어트 한약 등 21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콜센터를 설치하고 전국에 통신 판매해왔습니다. 다량의 마황과 중금속이 함유된 약을 먹은 피해자들은 구토와 간 손상, 피부 발진 등을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사기 도박을 벌인 혐의로 36살 남모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